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2050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208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700선마저 깨지기도 했지만 외인들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71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075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빠집니다. 42,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0.5%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어제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75,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4,85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3만 원대 이탈하고 12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19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LG화학이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제 33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고요. 신한지주는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만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3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0.45%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44,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위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8위권에 SK텔레콤 올라와 있고 9위권에는 포스코 올라와 있습니다.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서부터 10위권까지 쭉 빠졌습니다. 어제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제도 매수에 나섰고요. 9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11위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호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제재 효력 정지 2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52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에 성공을 했다. 이런 사실을 어제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30만 9,5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생활건강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그대로 이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 어제 0.4%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하고요. 12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0.87% 하락세 4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711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바이오 종목들 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67,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CJ ENM의 경우에는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디어 부분 사업의 향후 성과가 주가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고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7,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 어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2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54,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0.8%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포스코케미컬도 어제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컬 그대로 빠집니다. 54,4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어제 7위권에서 출발해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가 받고 있는데 오늘 2% 넘게 빠지고 51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는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67%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73,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폴라비스 여전히 8위권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17만 8,1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약국권에서 마감이 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이제 8만 원 선마저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7만 9,8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 52,4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까지 이제 1분기 분기보고서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분기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눈이 띄는 종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 어제 분기보고서가 나왔고요. 1분기 매출액은 78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6%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 영업이익 209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237%라는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동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디스펜서 장비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된 반도체 장비 주식입니다. 이 디스펜서라는 장비는 스마트폰의 SMT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접합, 반도체 패키징에 이르는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수요처,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가 이제 진입 장벽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좀 낮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이엔드급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다가 되지 않고 이들이 이제 거의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고서는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을 1,882억 원, 영업이익은 406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미 1분기에 매출액은 약 35%, 영업이익은 거의 50%를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에 갈수록 또 새로운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납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바일 카메라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테스트용 핸들러 장비 신규 납품이 올 하반기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중장기 성장을 위한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케미컬 이송용 장비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스마트 디스펜서 부분을 좀 업데이트 시켜서 자동 보정과 자기 진단 기능까지 탑재한 스마트 디스펜서가 올 4분기부터 출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장비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신규 장비 시장에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라인 1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홍기범 연구원의 EDGC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5.39% 이상 가져갑니다. 7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신 지 2주 정도 됐는데 벌써 5.7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도 홍기범 연구원의 드림텍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이 5위에는 최명철 팀장의 인선 ENT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7%에 가깝고요. 4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일주일 만에 11%가 넘어섰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3위는 신희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1.4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최낙철 팀장의 EDGC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종목이 8위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4.4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는 반정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6.42% 달성을 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좀 좋은 수익률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실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상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만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을 추가적으로 2번 혹은 3번까지도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유는 특정 종목 하나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림에 따라 여러분들 또한 안정적으로 저의 추천과 이유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우선 어제 미국 증시였죠. 다우와 나스닥이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장 전에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보합권 혹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명확하게 방향성 혹은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는 매우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지금부터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는 크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흐름이 좋은 섹터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섹터에 속한 종목들 중에 꾸준히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오히려 지수 자체가 저점 구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가급적 분할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한정민 팀장님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제 관세를 좀 서로 매기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틈타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내린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예, 코스피가 2000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지금 이제 이런 기로에 어느 정도 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나 공매도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만큼 투자에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환율은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 중국 측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위안화를 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달러 매수가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수급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 이슈가 나왔는데 국내 제약사가 앞으로 유럽의 원료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에 갖춰야 하는 서류 일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좀 눌렸던 바이오 종목들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1%대 강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19만 7,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좀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어제 13만 원 선 깨졌었죠. 오늘 12만 6,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순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올라오고 포스코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31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와 SK텔레콤은 약보합권, 신한지주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4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립니다. 코스피 0.06% 약보합권 20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59% 상승하면서 71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잘 갑니다. CJ ENM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는데요.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68,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54,000원대에서 마감이 됐었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27,000원대,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1.76% 상승세 나옵니다. 5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51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메디톡스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고 HLB가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0.87% 현재 상승하면서 89,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늘 계열 잘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양지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양지사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또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액,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저에는 수첩과 다이어리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점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판매나 실적의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점이 지목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재화죠, 수첩과 다이어리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가 이어지기에 주된 판매처를 지금은 해외로 조금씩 이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200여 개 회사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안정적인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4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색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월 24일 오후에 이 장기 이평선을 모두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40% 정도 수준까지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시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오늘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에서 동사 또한 장 초반과 달리 양봉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도 편입해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13,5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제작의 판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될 경우 지금부터 실적 개선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주가는 매우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동사가 시작을 한 그 신규 사업 부분이죠.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부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해당 사업부에 기인한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지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 4차 산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에서부터 어찌 보면 동사의 기업 가치를 한편으로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제조업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 그리고 마케팅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키우고 있죠. 반면 ICT 회사의 경우에는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한 두 산업, 그리고 기업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결국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4차 산업, 즉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경우 사실상 전자기기에 의한 제어가 상당 부분 많죠. 계기판이나 심지어 어라운드 뷰 혹은 센서 등의 기능, 그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곧 ICT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갔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그리고 자동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주위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어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존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자 시스템에 의한 신호, 그리고 이에 대한 기기에 대한 제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개선이 되고 불량품의 비율 또한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곧 기업의 기회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재화의 공급과 생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시너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가 또는 현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거고 쉽게 예측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유니셈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고점 추세선을 모두 돌파한 이후 얼마 전 241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후로 시장이 소폭 좋지 않은 상황에도 주가가 밀렸지만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우선 6,45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4,31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동사는 건설 자재인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이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분류하면 당연히 철강 업종에 속한 기업이 되겠죠. 참고로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입니다. 단순하게 철강 산업 자체를 넘어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방위 산업 등과 그 연관성이 매우 높고 중국발 공급 과잉과 조선 경기의 하락 등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철강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지 또한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경우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약 1조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 제시한 배당 또한 조금 더 여유있게 줄 수 있는 여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많은 철강 기업이죠. 그중 동사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유동 비율이 약 180%,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50%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 유보율은 무려 1700%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재화의 판매, 이에 따른 손익 계산서상의 영업이익 흑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저점 구간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8,990원 제시해드릴 생각이고, 손절 가격은 짧게 6,9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양지회사의 경우에는요, 해외 판매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유니셈의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1%대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중소형 섹터 반등세가 뚜렷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대한제강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명문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키미테 등을 취급하는 제약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15년도까지 비교적 하단 부분에 좀 자리 잡고 있다가 16년도 초반에 크게 상승하면서 5,000원대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2월경 최고점 경신 이후 조정 흐름 보여지면서 5,000원대 박스권 형성해줬는데, 최근 상승하는 흐름들이 한번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광저우 연구소 연구팀의 실험에서 페노디핀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하여 한 차례 주목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혈압약인 페노디핀 지속정이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이 낙태 관련법으로 인하여 주목받는 점도 있지만,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면서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력범죄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헌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의약품 중 명문 미르타오디정이 이 정신성 신경용제로서 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의약품은 작년 8월경 발매를 하였는데, 이 외에도 16년도 약 18종의 정신질환 CNS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이 기업이 한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현재 공황장애 및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면 정신분열증이겠죠. 그리고 불면증 등의 중추 신경용제 관련 의약품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할 전수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수립되어짐에 따라 이 기업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혈압약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연구 결과와 정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대책 마련 등으로 그간 이어진 박스권에서 좀 탈피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어 보이고, 일부 보여줄 수 있는 저항 구간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IHQ입니다. 이 기업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부분과 이 미디어 관련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좀 보자면 장혁, 김유정 등 이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고, 드라마 및 영화 등에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미디어 부분을 좀 보자면 맛있는 녀석들, 식신로드 등 이 프로그램과 자회사인 딜라이브 등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에 연관되어져 있는데, 최근 이 기업과 연관된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가 IHQ와 큐브엔터에 대한 분리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공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는 KT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2015년 6월에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규제는 IPTV 업계 1위인 KT와 스카이라이프 등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고자 발생된 것으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작년 6월경 일몰제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합산 규제 재도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날 논의하겠다 했는데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니만큼 KT의 딜라이브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합산 규제가 부활할 경우 현재 KT의 시장 점유율이 38%가 넘는 데다 딜라이브의 시장 점유율이 6% 이상이니만큼 사실상의 인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게 왜 IHQ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딜라이브가 IHQ 지분의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IHQ는 큐브엔터의 지분을 약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딜라이브의 분리 매각 시 최근 컨텐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인하여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IHQ와 큐브엔터 이 두 기업을 잡는다면 사실상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미디어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따라 이 기업의 성장성은 더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큐브엔터와 관련된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큐브엔터의 최대 주주가 바로 IHQ입니다. 현재 큐브엔터의 경우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었던 여자 아이돌 그룹 CLC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전 원어원 소속 라이완린이 있는 만큼 이 큐브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IHQ와 연관되어지면서 시너지적인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고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의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작 드라마 및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한 만큼 19년도 공격적인 드라마 제작과 해외 판권 매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 이와 같은 계획 달성 시 국내 제작 부분 3위 기업으로 도약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 또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딜라이브의 분리 매각과 따른 이 기대감과 분리 매각 이후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큐브엔터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이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추세 또한 점차 올라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차익 매물로 인한 등락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의 방향성과 이 기업과의 연관된 기업들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보고 있으므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이 기업은 CMC 생산 전문 화학 소재 기업으로 2차전지 사업 부분에 특화가 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79,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하여 조정폭 크게 받으면서 올해 2월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하락폭 막으면서 일정한 등락폭 보여준 뒤 4월부터 우상향 추세 전환으로 이루어진 종목이고 최근 액면 분할로 이렇게 진행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오히려 더 주목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LG화학과의 2차전지용 소재 공급 소식으로 인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LG화학 추세의 흐름도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2차전지 방열 재료를 작년 12월부터 생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위치 구간을 좀 보자면 액면 분할 이후 조정 흐름 길게 가져와줬다가 반등 시점을 이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 최근 희소금속 전문 기업 글로벌 레이어스 GREL의 지분을 확보한 후에 히토류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전략 자원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에서만 한정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세계 1위 히토류 공급국인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인도의 히토류 원강 기업인 인디아 레이어스과의 히토류 원료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점을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최근 조정 이후 이 반등기점에서 기분 좋은 호재로 인하여 상승 동력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추세 흐름 또한 좋고, 일전 LG화학과의 2차 전지용 재료 공급으로 인한 매출 발생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최근 히트류와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가 높을 수 있으나 액면 분할 이후 추가적인 조정 발생에 대한 점과 9,000원 부근대의 다수의 매물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런 만큼 일부 상승 동력에 제한이 걸릴 수 있어 보이므로 리스크적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여 별 4개씩 지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명문제약 IHQ 그리고 네페스 신소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시내 면세점 경쟁 심화 우려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96,0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청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하나의 산업 자체가 좋지 않은 악재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면세점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두 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 이슈가 동사는 물론이고 해당 업계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텔신라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그것과 호텔신라를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소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각국이 각국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두 국가 모두 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죠.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안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정부의, 즉 중국 정부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GDP의 하나, 즉 GDP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순수출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비록 많은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내수시장 인구가 15억이라 되기 때문에 결국 내수시장으로 판매처를 돌리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쉬운 것, 중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즉 부유층은 얼마든지 돈을 쓰고 소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에는 민간 소비죠. GDP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비 성향은 더욱 악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점진적으로 하나의 효과를 일으키게 될 거고, 그 효과는 결국에는 부의 외부 효과가 되겠죠.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 호텔신라와 같은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수요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곧 호텔신라를 비롯한 중국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에 따라 호텔신라 현재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동사를 단순하게 실적이나 기술적 분석보다는 현재 노출된 악재,
이 하나만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인데요. 5G 수혜로 고성장 지속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오늘 12%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5G 이동통신 부품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중 하나로 좀 이렇게 관련주를 좀 보시자면 일단 유비쿼스 홀딩스라든지 KMW 그리고 RF, HIC, 아이즈비전 등이 좀 이렇게 있다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이 97억의 흑자 전환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 기업의 최대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5G 관련된 그 최대 수혜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주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이 5G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기 이전에 삼성전자와 131억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기계 관련된 광모듈을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5G 시대로 해가 넘어가는 기점 상에서 이 장비의 중요성은 이게 좀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이 기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4G에서 5G로 넘어갈 때는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이게 통신 장비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최고가 경신으로 하면서 이렇게 네.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기관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슈가 지금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매출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올라가는 만큼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소실이 되었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상 이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매물이 위치해지가 않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이제 꾸준하게 잡고 올라와준 이런 이렇게 그 매매를 한 이게 그런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소실되거나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게 수익 매도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리스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이 김범수 의장의 무죄 소식에 카카오가 13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현재 보유한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국가로 치면 국가 수장이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카카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카카오는 지금까지 너무나 대중들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비록 쉽게 하지는 못했지만 카풀이나 카카오뱅크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신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시장에 공급했던 이 카카오가 대표이사 그리고 의장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공격적이고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매우 큰 호재라고 보이는 만큼 카카오 비록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한 가지 정도는 있는데 우선은
동사의 월봉상으로 2010년 이후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당시의 고점이 약 18만 원 정도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가 원활한 경영 활동과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카카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은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5월 14일 어제 추천을 해주신 드림텍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4%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12,950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은 어제 무상 증장 권리락 효과에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전 장 마감 후 회사 측에서 무상 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14일에 발생한다고 했고 기준 가격은 1,150원이라 공시하였습니다. 어제 장 시작 후 시가는 1% 상승한 1,250원으로 출발하였고 무상 증자 권리락으로 인해 상장 주식 수는 약 2배로 늘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격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값으로 받아들여져서인지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드림텍은 삼성전자 1차 벤더사인데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분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분기 28%에서 약 1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인도는 경제 신흥국으로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드림텍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PBA 모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대형 정밀 금융 전문 업체입니다.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실적 성장과 최근 커넥티드카 이슈 부각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 소비를 취득하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금형은 재료를 가공 성형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서 자동차, 가전, IT 산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대형 및 고정미를 요구하는 금형 주력하여 매출 극대화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63%, 90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서 15%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장 사업이 부각될 때마다 동사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사만을 포함하여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구글은 커넥티드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오프 보드 유 커넥트 시스템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현재 주가는 최근 하락전으로 영향으로 눌림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 추가 이슈가 부각된다면 언제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1,000원, 순절가는 9,2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0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는 이 9시 7분경에는 2076선까지 쭉 빠졌다가 약 10포인트 오르면서 2083선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이 고점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팔고요. 개인이 1,079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1%대 강세 여전히 유지하면서 흘러갑니다. 19만 7,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변동이 있죠. LG 생활건강이 다시 8위권까지 올라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1위권까지 내려갔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3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수도 0.78% 하락하면서 4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오늘 3% 강세로 흘러갑니다. 133만 원대까지 다시 올랐고요. 포스코는 0.4% 하락세 그리고 SK텔레콤이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합니다.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71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715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4포인트 올려내면서 1%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팔고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4%의 상승세, 그리고 최근 CJ E&M이 2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신라제부터 헬릭스미스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잘 갑니다. 최근 좀 눌렸던 만큼 오르는데 신라제는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의 경우는 임상 3상 결과를 앞둔 호재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상승폭이 큽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6,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케미컬 3.5%의 상승세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5만 3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4%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좀 빠지는데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여전히 7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6% 하락세 나오고 7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는데 1.68% 상승하면서 이번 주 16만 원 선에서 출발했는데 18만 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 2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5만 3,1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9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가온미디어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9.73%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라의 지금 현재 수출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D램이죠. 근데 현재 가격이 많이 좀 빠져갖고 전체 수출에서 많은 지장을 보고 있는데, 이런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가온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온미디어 하면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강자, 그러니까 셋톱박스,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이 두 개의 품목이 기가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T를 KT를 중심으로 해서 SK 브로드밴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셋톱박스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54%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가온미디어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달러에 따라서 환차익도 또 많이 보고 있고, 이런 두 가지 흐름,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수출과 그리고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계속 우상향을 타고 있으면서 조정시 매수, 이게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올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보유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4차 혁명의 그 핵심이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정부 육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진엑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진엑스텍 하면은 그 로봇과 관련된 핵심 그 칩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터를 통해서 정밀하게 그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 범용 모터 제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칩으로 다 제조하고 그리고 모듈화를 해서 많은 그 업체한테 기계에 적용할 수 있게끔 판매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또 영향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또 이런 아진엑스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죠. 많이 크게 상승도 못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과거에 그 4차 혁명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랐던 종목이 작년 5월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 자체는 하락의 어떤 추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의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일정 정도 부분에서의 하락은 저점으로서 매수를 응해야 된다 이런 그 판단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종목별로 이제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선별할 때 이런 종목 하나를 담아 두시면은 큰 흐름에서 괜찮다라는 그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만 좀 장중 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9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장 정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성공 여부를 앞으로 3,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음 달 28일, 2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할 때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제 화해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될 다음 달 말까지는 사실 증시 지수가 사실 크게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여론도 좀 강경한 편이고요. 최근 중국도 1895년 청해전쟁 패배 직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과 뭐가 다르냐. 트럼프와 굴곡적인 합의를 하지 말라. 라는 여론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다음 달 초에 관세 적용에 저는 협상이 타결돼서 서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를 하고 G20 정상회담에서 새 무역 협정 정문을 서명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다음 달 초까지 합의의 실패에 예정대로 추가 관세가 시행되고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담에서 담판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보거나 분쟁 기한을 연장한다.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나마 나은 거, 그리고 G20 정상에서도 협상이 격렬돼서 갈등만 깊어지고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태죠.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만하게 된다면 금융시장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연준도 결국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증시, 세계 증시 어떻게 갈지, 거기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한번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흐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침 상승 이후에 살짝씩 올라오는 정도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제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매도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인 정도 또는 수익이 조금 나는 정도에서 조금 비중 축소라든가 비중 조절 그리고 새롭게 저가 매수 유효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장 석유 관련주도 좀 움직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 소유의 석유 펌프장 두 곳이 복수의 미확인 드론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유가 상승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미국의 12만 명 파병성을 들이 중동 지역 불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 관련주들 연간 테마로 부각되면서 오늘장 흥구석유라든가 SH 에너지화, 중앙에너비스 등의 석유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장 추천주는 테림포장입니다. 테림포장 같은 경우는 1976년에 설립된 고유판지 및 관련 고유판지 상자 이런 것들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7개의 계열 회사가 존재하고요. 연결 회사 사업 부분들이 고유판지 상자제조, 고유판지 원지제조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됩니다. 100%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고유판지 역시도 내용물의 규격에 맞게 주문을 판매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6.4% 정도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19%, 25%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가 크게 감소하면서 매출 총이익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 이런 홈쇼핑의 증가에 따른 포장 수요의 증가 등 탄탄한 대기 수요가 예상되면서 상위 업체들의 활발한 지역업종 확보 전략에 따라 이들 회사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2월 달에 매각 이슈가 먼저 나왔습니다. 치즈주스 지분 매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5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매각 이슈 흥행 기대감에 5월부터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7,160원 유의하게 보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7,500원 보시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고가놀이하는 구간인 만큼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기술적으로 매매를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7,500원 목표가 잡고요. 밑으로는 6,800원짜리 이탈할 경우 좀 비중 축소 및 손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보시면 되겠고 7,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8,000원에서 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500원 일단 목표가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